안녕하세요, 핑문스테입니다. 아모림 감독의 맨유는 딱 첫 골 장면까지만 이게 아모림의 윙백 축구인가 싶었다가 이후 빌드업부터 공격 상황 기태까지 정말 아쉬웠던 경기였고, 아모림 감독의 전술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경기 준비했고 다음날 챔스 경기가 있는데, 제가 이번 시즌 챔스 승률은 상당히 괜찮은 거 아시죠? 오늘 두 경기도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픽이라고 생각하니 챔스 전에 총알 장전해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베네치아와 레체 경기입니다. 지난 21-22 시즌 세리에 A 최하위를 기록하며 강등된 이후 두 시즌 만에 다시 세리에 A 부대로 돌아온 베네치아는 승격 확정 이후 과거 로마 감독 시절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바르샤를 상대로 3골차를 뒤집는 드라마틱한 승리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었던 디 프란체스코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베네치아는 현재 리그에서 2승 2무 8패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인데, 디 프란체스코 감독이 과거 로마에서는 꽤나 괜찮았었던 감독이었지만 이후 삼프도리아, 칼리아리, 베로나에서 모두 성적 부진으로 초기 경질되었고, 바로 지난 시즌은 프로시도네의 감독을 맡았었는데 리그 18위를 기록하며 팀의 강등을 막아내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찐으로 마지막 기회로 보이는 디 프란체스코 감독은 만약 베네치아에서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탈리아에서 디 프란체스코 감독의 커리어는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죠. 디 프란체스코 감독의 특징은 최근 맡았던 팀들에선 백스리 기반의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모습인데, 좌우 윙백들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미드필더들도 어느 정도 공격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선호합니다. 특히 알프레드 덩컨은 과거 디 프란체스코 감독이 사솔로 시절 발굴했던 선수로 박스투박스 이형의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는 미드필더이죠. 공격 전술에서만큼은 확실히 강점이 있는 감독이지만 이 감독에게 항상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수비적인 부분인데요. 공격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을 공격에 가담시키다 보니 수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약점이 분명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에서도 상대 카운터 어택에 의한 실점이 3골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죠. 지난 시즌 중도에 레체의 소방수로 부임하여 리그 14위로 잔류를 시키는 데 성공한 마르코 잔파올로 감독의 레체는 현재 리그에서 2승 3무 7패로 18위를 기록 중이며 베네치아와 마찬가지로 강등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잔파올로 감독도 과거 삼프도리아 감독 시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감독인데, 특히 이때 30대 후반으로 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들었던 나이에 퀄리아델라가 패춘한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 선수 커리어를 삼프도리아에서 제대로 불태우며 세리에 득점왕까지 수상했었죠. 아무튼 삼프도리아에서의 좋은 성적으로 이후 AC 밀란과 토리노 그리고 삼프도리아 2기 감독직을 맡았지만 모두 성적 부진으로 초기 경질되었고, 잔파올로 감독도 디 프란체스코 감독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실패한다면 감독 커리어에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즌이 3분의 1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강등권 팀들의 단두대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점 3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경우 수비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그래도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레체는 수비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더욱 심각한 건 득점력인데요. 지난 리그 12경기에서 단 5골만을 득점한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물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체의 지난 12경기 기대 득점값은 12.93xg인데 실제 득점과 차이가 약 8골로 심각한 골 결정력을 보이고 있죠. 게다가 원정에선 지난 리그 6경기 0골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무래도 베네치아의 승리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은 현재 리그에서 5승 3무 3패로 9위를 기록 중이며 최근 첼시, 아스날, 노팅엄으로 쉽지 않은 공식전 일정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했고, 오늘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공식전 4연승에 도전합니다. 시즌 초반 아쉬웠던 알렉산더 이삭의 폼이 이제야 올라오는 모습이며 최근 공수전 4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하며 뉴캐슬의 연승에 크게 협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A매치 기간 스웨덴 대표팀에 차출되어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 이삭의 골 결정력은 제대로 물이 올라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캐슬에게 정말 아쉬운 부분은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을 추가로 보강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말 러셀스와 스벤 보트만이 지난 시즌 후반기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며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 바니엘 번이 이번 경기 경고 누적 징계 후 결정합니다.
현재 1군에 기용 가능한 전문 센터백은 파비안 셰어 한 명만 남게 된 상황인데, 지난 첼시와의 카라바오컵 16강 경기에서 센터백으로 출전했던 로이드 펠리가 이번 경기 센터백으로 다시 한번 출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날 뉴캐슬이 2대0으로 승리하긴 했으나 켈리의 센터백 기용은 수비적으로 굉장한 불안한 부분을 많이 노출했던 경기였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지출력이 무려 1억 4천만 유로가 넘었던 웨스트햄은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과 결별 이후 훌렌 로페테기 감독을 선임하며 프리미어리그의 다크호스가 될 것 같다는 엄청난 기대 속에 시즌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웨스트햄의 리그 성적은 3승 3무 5패로 리그 14위를 기록 중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또한 기복 역시 굉장히 심한 모습인데 입스위치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기록한 이후 다음 경기 토트넘에게 4대1로 무너지더니, 또 그 다음 경기에서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며 테나를 경제시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후 노팅엄전 3대0 대패, 그리고 직전 경기 에버튼전 0대0 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과거 울버햄튼 감독 시절 구단 재정에 맞지 않는 선수 구매를 요구하며 구단과의 불화로 무책임하게 팀을 떠난 전력이 있었기에 정작 엄청난 돈을 풀며 많은 선수를 쌓은 웨스트햄에서 현재 성적 부진으로 엄청난 경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트햄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3명의 결전자가 있는데, 일단 웨스트햄 이적 이후 제대로 들어놓은 필크루크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으며 모하메드 쿠두스와 에드손 알바레즈가 징계로 결장합니다. 특히 쿠두스의 결장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최근 두 팀의 5번의 맞대결에선 뉴캐슬이 2승 3무 0패로 앞서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 시즌 30라운드 맞대결에선 웨스트햄이 1대3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로 들어온 하비 반스의 미친 클러치 능력으로 뉴캐슬이 4대3 대역전승을 기록했던 경기였죠. 두 팀의 맞대결은 상당히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왔으며 최근 3경기에서 무려 17골이 나왔는데 경기당 6골에 가까운 엄청난 수치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뉴캐슬은 전문 센터백들의 부재로 불안한 상황이고, 이삭이 최근 미친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2.5벌을 강력 추천드립니다.